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R&D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대부분은 제가 직접 제작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미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또한 기업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수많은 연구개발 R&D 그런 과제들과 그러한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기업들이 잘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기업들에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시스템을 갖추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강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학연구 실무 강의를 들으시면서 배우셨던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계획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활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와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연구개발 자금을 잘 확보할 수 있는지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연구개발 R&D 사업에 잘 지원하여서 선정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들을 정보와 함께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 내에 설명드리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제가 관련된 사이트, 그 다음에 정보 사이트와 그리고 관련 자료들도 함께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R&D 자금, 여러분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회사의 현재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또한 여러분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R&D 자금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R&D 자금을 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로 정부의 R&D 지원을 받아서 사업화를 한 그런 기업들을 중소기업 R&D 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0년 정부의 전체 R&D 지원 계획, 세 번째로는 정부의 수많은 부처에서 지원하는 R&D 사업 중에서 특별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많은 R&D 자금이나 사업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주요한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R&D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새로운 분야의 신사업을 시작할 때 스핀오프 차원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분사라고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도 회사에 현재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향후에 창업을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주요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선정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실제적으로 R&D 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소기업 R&D 사업화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015년에 조사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R&D의 개요의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가 R&D에 대한 관련된 용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R&D 결과물이라 함은 연구 개발이 완료된 기술 또는 외부에서 도입된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화라 함은 이러한 R&D 결과물을 제품에 적용하여서 시장에 출시하는 활동입니다. 또는 R&D 결과물을 공정에 적용하여서 생산에 활용하는 그런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R&D 단계 구분은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전 단계에 해당되는 기획 단계와 그리고 본 단계에 해당되는 연구 개발 단계, 그리고 연구 개발물을 가지고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업화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화 단계에 있어서 가장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 사업화를 할 때 첫 번째로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겠고요. R&D 결과물로 만들어진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겠고, 그 기술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제품을 제작을 하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시제품 제작에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실제로 판매하게 될 출시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업화 세부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R&D 기획 단계에서의 기업 활동으로는 기술 동향 분석과 사업 타당성 분석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기술 동향 분석과 시장 동향 분석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고, 업력이 짧을수록 산업 동향 분석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D 결과물의 사업화 실적으로는 응답한 기업들이 3년간의 R&D를 통해 획득한 결과물이 총 1822건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에서 사업화에 성공한 결과물이 1078건, 그리고 실패한 결과물이 7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응답한 기업들이 3년 동안 획득한 1800건 이상의 R&D 결과물 중 1000건 이상이 사업화의 성공으로 나타나서 사업화 성공률은 거의 60%에 달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조사 대상 기업은 여기에 보시면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그리고 100억 원에서 300억 원 미만, 그리고 300억 원 이상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업력은 10년 미만 기업들과 10년에서 20년 기업들, 20년 이상 기업들로 되어 있고, 직원 종사자의 경우에는 49인 미만 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으로, 그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해서 총 3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 조사는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아마 이러한 기업의 범위 중에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R&D 결과물의 활용에 있어서 성공한 경우에는 기업들은 R&D 결과물을 기존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신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부분이었고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R&D 결과물을 통해 유상 이전을 포함한 기술료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R&D 결과물을 활용했을 때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성 부족인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거의 5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결과물 활용을 위한 기술 경쟁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충분한 시장을 조사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R&D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한 결과물이 결국에는 시장성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화에 실패한 부분이고요. 또한 실제로 R&D 결과물에 통하여서 기술이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추가적으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 경쟁력이 부족하여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업력이 짧은 기업과 종사자가 적은 기업일수록 사업화 실패율로 자금 부족을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또한 R&D 결과물 활용에 있어서 사업화 시도를 중단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사업화 실패와 마찬가지로 R&D 결과물의 시장성 부족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R&D를 기획하고 본격 R&D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시장성 또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R&D 결과물의 사업화 세부 단계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가 기술의 적용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이 시제품 제작의 단계에 있는데요.
업력이 짧은 기업일수록 시제품 및 출시 제품 생산 단계에서 애로 요인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업력이 긴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화 초기인 기술의 적용 단계에서 애로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당초에 기획하고 계획했던 R&D의 결과물에 대해서 실제로는 그 기술이 제품으로나 또한 공정으로나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현실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걸 나타내겠습니다. 그 다음 R&D 결과물 사업화 세부 단계별 애로사항 중 기술의 적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이 낮은 기업일수록 자금이 가장 큰 애로 요인이라고 응답했고, 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요 판로가 주요 애로 요인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화 세부 단계 중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역시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출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역시 자금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수요와 판로 관련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거의 35%로 거의 유사했습니다. 정부 R&D 지원 사업을 수행했던, 그래서 연구 R&D 결과물을 도출했던 그런 기업들로부터의 정부 지원 사업의 아쉬운 점을 한번 조사해 봤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이 역시나 복잡한 서류 작성, 그리고 절차 이런 것으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가 현장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는 정부 성과 중심의 지원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토대로 신청할 때의 편의를 절차나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서도 충분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점점점 온라인으로 신청을 늘어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으로는 기술 및 사업성 평가를 통한 자금 지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검사 생산을 위한 설비 및 장비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R&D 지원을 필요성을 느낄까요? 정부의 R&D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매출과 자산이 증가하고 종업원 수가 증가하고 자체 R&D 투자 증가가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겠죠. 특별히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R&D 지원은 타 부처보다 고용 증가율, 자체 R&D 투자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에도 타 부처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R&D 투자의 특징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국가인 우리나라는 동시에 중소기업 R&D 지원 국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보면은 민간 재원이 당연히 많지만 정부 공공 재원의 부분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으로는 우리나라 정부 예산 중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고 수준이고, 또한 지난 15년간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는 정부 R&D 예산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은 약 15.7%를 차지합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매년 증가를 해왔고요. 올해 2020년에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지속적인 R&D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다른 나라의
R&D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정부 R&D 개발 지원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일본 이런 곳은 거의 10%대이고 가장 많은 독일이 45%대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57%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 R&D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정부의 전체 R&D 지원 계획 2020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매년 1월 초에 당해년도 그 해의 R&D를 비롯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공고를 하고요. 또한 부처별로 개별 공고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중소기업들이 올해 정부의 R&D 지원 방향 또 규모 이런 걸 파악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초에 R&D 지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R&D 예산 현황 총 규모를 보면은 매년 R&D 정부 총 지출 총액 대비 R&D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R&D 투자액이 대폭 증가하여서 24.2조 원 정도의 R&D 투자를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의 증가율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거의 18%의 대폭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별 정부 R&D 예산 현황을 보면은 여러 부처들 중에서 특히 중기부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년도에 대비 R&D 관련된 예산이 38.5% 증가해서 다른 부처에 비해서 훨씬 더 R&D 예산이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 R&D 예산 중에 주요 R&D와 일반 R&D 예산이 있는데요. 주요 R&D는 기초 원천, 응용 개발 등 과학기술 R&D, 출연연, 연구시설 이런 사업들처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 일반 R&D는 일반적인 인문사회 R&D, 국방 R&D, 정책연구 등 기재부가 직접 편성하는 그런 R&D를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정부 R&D의 중점 투자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실 부분은 바로 중소기업 전용 R&D 부분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도 작년에 일본의 주요 부품에 대한 수출 일본 차원의 수출 제한으로 인하여서 품목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있어서 R&D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자, 혁신성장의 3대 핵심 산업이 있는데요. 빅3라고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또한 바이오 헬스, 미래차 이러한 부분들이 3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성과 확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조 원 정도가 되고요. 또한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드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두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으신데 여러분이 소속된 그 회사에서 어떤 분야에 해당되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이러한 산업 분야에 어떠한 자금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재 부품 장비 R&D 부분인데요. 보시면 2020년까지 5조 원 이상 지속 투자를 할 계획이고 연도별로 했을 때 가파르게 R&D 투자 규모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 있어서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계속해서 한다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정부의 R&D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력적으로 밀고 있는, 그리고 정부가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분야의 R&D라면 훨씬 더 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합니다. 전 정권에서는 창조 경제라는 그런 핵심 키워드가 있었죠. 그래서 기업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그 사업 계획서 안에 창조 경제라는 키워드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그 키워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정에 유리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였기 때문에, 물론 이번 정권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정부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부합되는 그런 분야의 그런 사업이라면 훨씬 더 R&D 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R&D를 국정과제로서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안전 R&D 적극 지원의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런 전염병 또한 바이러스, 이런 문제로 해서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 산업, 현재의 트렌드와 관련된 그런 R&D 자금들이 많이 배정이 되고,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신청 쓰거나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쓴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도 이제 사업계획서 평가를 가보면 그 주관하는 그런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융합산업에 있어서는 최소한 몇 프로 정도를 선정을 해야 된다, 또는 중장년층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몇 프로 정도 선정해야 된다, 이러한 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안전, 사회재난, 자연재난, 안전사고, 요즘같이 안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때에는 재난안전에 대한 R&D가 규모나 또는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의 분야가 이런 쪽이 맞는다면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계획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2013년까지 정부에서는 R&D 관련된 그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라는 걸 보시면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부처가 있지만 중소기업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부인 만큼 다른 부처보다 중소기업 관련된 R&D가 훨씬 더 많이, 규모도 크겠지만 더 실질적이면서도 더 효과적인 그런 R&D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R&D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중소기업 R&D 지원 개요로는 지원 규모는 1조 4,800억이 넘고요. R&D 사업의 구성 및 지원 내용으로는 단독형, 즉 중소기업 혼자서 시행하는 R&D 연구개발은 단독형이 있고, 협력형은 다른 중소기업이나 다른 연구기관, 대학이 됐건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협력형 R&D가 있고요. 정책 목적형은 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주력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R&D, 이런 세 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바로 지원 한도와 지원 조건인데요. 지원 한도는 사업마다 1년에서 최대 4년의 단계 사업이 있고,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의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즉 개별 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한도를 우리 기업이 필요하는 자금의 규모를
보면서 자금의 성격이나 규모를 보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중요한 게 지원 조건인데요. 자, 이러한 모든 R&D 사업은 오늘 설명드린 R&D 사업은 정부 출연금입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받는 그런 것처럼 원금을 빌리고 이자도 갚아가면서 원금과 이자를 결국에는 갚아야 되는 그런 사업 자금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적정 이상의 우수한 사업계획이라고 평가가 되면 정부에서 무담보 무이자로 그냥 전체를 준다고 준다고 보조금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 사업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기술이나 R&D를 할 때 총 들어가는 총 사업비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나머지의 부분은 기업들이 40% 60% 정도를 현금으로 부담하라는 거죠. 하지만 어찌됐건 50%에서 80% 해당하는 그런 비용들을 많게는 몇 천만 원, 작게는 몇 천만 원이고 크게는 몇억, 몇십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원금을 갚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들은 반드시 중소기업에서는 조달을 해야 될 그런 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술료가 있는데요. 기술개발 종료 후 납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정부의 지원을 받아 R&D 자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서 R&D 결과물이 나와서 기술이 결과물로 나왔을 때 그 기술을 이제 가지고 기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때는 일정 부분에 대한 기술료를 국가에 다시 납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납부한 기술료를 가지고 그 다음 R&D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소기업의 R&D 지원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있냐? 일단은 중소기업의 매출이나 고용 창출 또한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홍보하기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R&D를 수혜한 기업 중에 세계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됐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 하면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 즉 1조가 넘는 그런 기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R&D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공한 기업들에서 유니콘 기업들이 창출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정부 출연금 1억 원당 매출이나 고용이나 특허의 성과가 상승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R&D를 받은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에 매출액이나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R&D 지원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국내 최초 리튬 2차 전지 원료의 독창적인 양산화 공정을 구축했다든지 또는 지카 바이러스 신속 진단 키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든지 그래서 수출이나 좋은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소기업 R&D 지원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중소기업 R&D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개별의 사업들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사업의 어떤 카테고리나 조금씩은 변합니다. 매년 변하는 건 아니지만 3년이나 5년의 주기별로 어떤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서 전체의 어떤 시스템이 약간씩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는 저변 확대형과 선택 집중형으로 되어 있던 그런 사업들이 올해부터는 기업 혁신형, 단독형을 위한 그런 사업들과 개방형 혁신, 즉 협력형 그런 사업들로 해서 구분이 되었고 각각 단독형과 협력형 사업들이 초기, 도약, 성숙 이러한 단계적으로도 구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목적형으로는 아래와 해당 보시는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혁신연령 강화를 위해서 상향식 지원 및 졸업제 정비인데요. 역방향 사업 지원 원칙적 금지 이런 부분은 자 R&D에 따라서 초기 단계, 도약 단계, 성숙 단계로 구성을 해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중소기업이 도약 단계의 사업을 처음에 신청했다면 그 다음에는 초기 단계는 내려갈 수는 없고 성숙 단계로 올라갈 수만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이 R&D 사업이 초기 도약 성숙 단계에서 어디에 속한지를 잘 보시고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처음에는 초기를 사업을 신청하시고 그 다음 도약, 그 다음 성숙 이러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졸업제 졸업제라 하면 한 기업이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수행 과제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행은 저변학대 R&D에 있어서 총 4회까지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사회 구성이 바뀌면서 단독형 R&D에서 기술혁신 창업성장은 총 4회까지 즉 한 기업이 단독형 R&D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은 총 4번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 수행 과제수가 변화했는데요. 현재는 동시 수행 과제수가 총 2개 즉 2개의 과제를 최대 2개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개선된 사항으로서는 이제는 단독형 R&D는 1개까지만 가능하고 협력형 R&D는 2개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R&D용의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이 어려워하고 까다로워하는 그런 분야인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고 또한 이러한 모든 신청 서류를 온라인화하는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많은 사업계획서 또한 동의서, 증빙서류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온라인화해서 사업계획서 하나로만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간소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세히 보시면 스캔을 해서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아직까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서 기업이 자가진단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서면 평가하고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요건이 충족된 기업에 대해서 대면 평가나 선정 협약을 대면 평가를 하고 해서 선정하고 협약을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검토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 확보의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간접비 계상 한도가 총 5%였습니다. 즉 간접비라 하면 직접적인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 즉 직접비는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제품이나 R&D를 개발할 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직접비, 재료비, 장비 구입비, 개발비, 외주 영역비, 가공비 이런 부분들이 직접비였고 간접비는 회의비,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이렇게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 운영비 그런 부분들이 간접비였는데 이 간접비 한도가 5%에서 10%까지 확대됐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은 제가 이게 실제적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소액의 소모성 경비,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 비용 등은 정산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작은 소모품을 구입을 하거나 회의비를 결제를 해도 반드시 증빙서류나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규모의 소액 소모성 경비는 정산을 면제된다고 해서 번거로운 잡일들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면제가 되는지는 좀 더 직접 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R&D 사업비 부적정 집행 방지, 요즘 브로커,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과 그걸 신청하는 기업 사이에 브로커들이 기승을 그려서 많은 부정 그런 사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기업들이 R&D 사업비를 받았을 때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그런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출 내역을 알림 시스템, 그리고
기업의 구성원들 참여자가 모두 사업 지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그 기업 자율 통제할 수 있게 좀 투명하게 사업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장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단독형의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형 R&D의 여러 사업 중에 산학연 콜라보 R&D 사업과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 목적형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각각 사업의 총 자금의 규모가 예산의 규모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은 4,500억이고 기술혁신 개발 사업은 2,400억. 그 다음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은 2,2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건 뭐 72억, 60억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언뜻 보면 72억, 60억 이런 것들도 많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전국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의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십억 되는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지원의 규모가 작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모집하는 기업의 수도 적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되기가 상당히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선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나 또는 시범 사업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금의 규모가 클수록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사업을 신청하실 때 전체적인 총 사업 규모가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사업 중에서 각각의 기업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찾기 위해서는 수행 기업이 먼저 우리 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또는 다른 기업이나 다른 기업 기관과 협력해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단독으로 할 그럴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신청할 수 없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의 기준에 따라서 봐야 되고 기술혁신 사업인지 창업성장 사업인지 창업성장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력은 창업한 지 7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창업자가 붙은 그런 모든 R&D 사업들은 우리 기업의 업력이 7년이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7년이 넘게 되면 창업에 들어가는 키워드로 들어간 R&D는 신청할 수 없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업들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의 기준을 보셔야 되고 또 혁신 역량의 기준에 있어서 아래서부터 어찌 보면 순서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업 성장 R&D의 경우에 처음 시작하는 디딤돌 사업인지 아니면 전략형 사업인지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기술혁신 사업은 시장 대응형인지 확대형인지 수출 지향형인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형 R&D의 경우에도 상용화 R&D인지 또는 산학연 콜라보 사업인지 선도 연구기관 협력 R&D인지 이런 협력기관을 기준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용화 R&D의 경우에는 구매조건부 R&D인지 네트워크 R&D인지 이런 부분들을 수요처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목적은 창업 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합니다. 단독형 사업이고요. 자, 총 예산이 4,600억입니다. 가장 예산 규모가 크죠. 그리고 2000년도 신규 예산은 1,800억입니다. 즉, 이 중에는 1년짜리 사업도 있고 2년짜리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고 올해 신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이 1,800원이라는 이야기고요. 정부 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 즉 민간 기업, 민간인 경우에 민간 사업자가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창업한 정부 출연금의 비중이 다른 사업보다 훨씬 높고요. 민간 기업이 부담할 부분이 적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해당만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될 좋은 R&D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내역을 보시면 디딤돌 창업과제, 창업 초기 기업, 그리고 도약 기업의 전략적 창업과제, 성숙 단계 기업의 팁스 과제가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이 중요한데요.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그런 기업들, 창업 기업들 중에 과제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지원 한도는 디딤돌 창업 과제는 1년에 1.5억 원이고 팁스 과제는 최대 2년에 5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팁스라는 것은 민간 엑셀러레이터들이 주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민간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등을 통하여서 투자를 받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가적인 R&D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디딤돌 창업과제의 R&D 첫걸음 과제는 중소기업 R&D 첫 수행 창업기업만 가능합니다. 즉 다른 중소기업 R&D 사업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디딤돌 창업과제를 해야 되고 디딤돌 창업과제 외에 다른 과제를 했을 경우에는 이 디딤돌 창업과제를 역으로 다시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인데요. 창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시장 검증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 신규 예산이 1,600억이고요. 정부 출연금이 65% 이내입니다. 즉 앞서 봤던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의 정부 출연금보다 기술혁신 개발 사업의 정부 출연금이 적죠. 그만큼 민간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역 사업으로는 시장 대응, 시장 확대, 수출 지향형이 있고요. 지원 대상을 보시면 매출 20억에서 700억 미만으로부터 100억에서 700억 미만까지 훨씬 더 매출의 규모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에 비해서 지원 대상의 규모가 매출의 규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협력사업으로서 산학형 콜라보 R&D의 경우에는 신규 예산이 316억이고 정부 출연금이 75% 이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산학협력기술개발은 중소기업과 대학이 공동 개발하는 거고요. 4년 협력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별히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거나 설립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기업, 가치나 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을 마련한 사업이고 2000년은 1200억 원 정도 되고 정부 출연금이 65% 이내입니다. 이 중에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수요처로부터 구매 약속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은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겠고요. 네트워크형 기술 개발 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체 3개 기업 이상이 모인 협력체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 공정 개선 분야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는 사업이고요. 2000년 신규 예산이
300억가량 되고 정비 출연금이 65%에서 75% 이내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부에서 강하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이런 부분이죠. 여기도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사나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이 대상이 혁신형 R&D 사업의 대상이 되겠고요. 현장의 R&D도 지원 대상의 규모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테크 브릿지 활용 상용 기술 개발 사업은 테크 브릿지를 활용한 부품 소재 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공공기술, 즉 기술 이전 활성화를 촉진하고 R&D 효율화를 통한 기술 기업 사업화 역량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이 125억, 정부 출원금이 75% 이내고요. 지원 대상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향후에도 정부의 주력 분야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부합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자금이나 지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R&D 사업을 제외하고 기업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진출하거나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창업을 분사를 하는 스핀오프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현재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시지만 언젠가는 중소기업에서 여러분이 재직하시면서 쌓은 노하우와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그런 안목과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할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대적으로 R&D 지원 사업에 비해서 지원의 자금의 규모는 적지만 자격 요건이나 그리고 경쟁력이나 신청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R&D 지원 사업보다 훨씬 더 수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보면은요. 16개 정부의 16개 부처에서 모두 1조 4천억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무려 3,300억 원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입니다. 매년 이러한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의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고용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창업 사업의 지원 예산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의 통합 공고 내용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 사업들은 바로 가장 접근하기 쉽고 도움이 되는 초기에 창업기업들이나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을 되는 사업이 바로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과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각각 1,100억, 1,000억 정도가 되고요. 특히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은 창업하기 전,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창업자들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계획과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예비창업자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1,100억이고 모집 과제 규모가 1,700명 정도의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인데요. 1,000억 정도의 규모의 1,030명 정도, 1,030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창업 도약 패키지는 창업 3년 이후 그 다음에 7년 이내의 기업들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업 규모가 1,275억 원, 모집 규모도 1,350개 과제, 즉 1,350개 기업에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사관학교 사업도 사업 규모가 932억에 모집 규모가 1,035개의 기업에 지원을 합니다. 이 사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만 39세 이하의 창업 3년 이내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업력이 짧은 그런 청년들 대상의 창업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은 사업화 관련된 사업화 카테고리의 사업과 창업교육 그리고 시설 공간 보육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화 지원 사업, 사업화 부분의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인데요.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예비 창업 단계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즉,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예비 창업자, 즉 개인에게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고요. 예산 규모도 1,100억 원이 넘고 1,700명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 교육 및 멘토링, 네트워킹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합니다. 올해의 사업 기간은 이미 지났는데요. R&D 사업도 그렇지만 모든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정부의 사업비 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서 대부분 연초에 그것도 4월, 5월 이전에 모든 사업들이 공고가 되고 접수까지 하고 선정까지 되는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끝났고 이제 혹시나 준비하신 분들은 내년 사업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은 창업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 등을 통해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 지원 및 아이템 실증 검증 등으로 구성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이고요. 예산 규모는 1,075억 원 그리고 1,030개사 내외를 지원을 합니다. 사업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창업 도약 패키지는 창업 후에 기업이 직면하게 될 수 있는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화, 성장 촉진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업이고요. 예산 규모는 1,275억 원과 1,350개사를 지원을 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 모델 개선, 아이템 검증 등 보강, 그리고 유통 수출 제품 개선 등 서비스를 지원을 합니다. 최대 3억 원까지 사업화 지원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업들에게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R&D 자금을 신청하는 것보다 이런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창업 지원 자금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기업에겐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 신청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국내 창업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민간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엑셀러레이터, 즉 팁스 운영사가 유명한 기술창업 등을 언선하여서 투자하고 보육을 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R&D, 창업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하는 민간 주도의 기술창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 규모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팁스에 선정되면 민간의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정부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내부의 사내벤처팀 및 분산한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내벤처 육성 사업이 있고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첨부로 올려드릴 그런 사업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사업은
우수한 제조 창업 아이템 및 4차 산업 분야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자를 발굴해서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명예에 있어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이듯이 즉 사관학교처럼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이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제조영복합 영유창업기업으로 만 39세 이하라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만 39세 이하의 경험이나 업력이 비슷한 그런 사업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의 대표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지원 예산 규모는 932억 5천만 원이고 1035개사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청년 사관학교에서 창업 준비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담양 가는 길 쪽에 있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호남연수원이 있죠. 거기에서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 사업을 호남 지역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성공 패키지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사업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혁신 분야,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르차 등 세계의 혁신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위한 창업 패키지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위한 창업 패키지 사업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자금을 지원한 사업이었는데 이 실천 창업 교육 사업은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창업 교육을 창업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그 다음에 사례와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문학산 사업, 멘토링 플랫폼 운영 지원을 통해서 주로 창업 벤처기업들을 전문가들이 밀착하여 지원하는 멘토링 플랫폼 운영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시설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공간이나 전문 교육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의 경영 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전국에 있는 1인 창조 기업 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의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지원 사업이 있고요.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거나 창업 후 3년 미만의 기업이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창업 지원, 원스톱 지원, 멘토링 지원, IR 유치 지원 이런 사업들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 사업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기술창업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전남대학교에도 있는 부분인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통하여서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특히 전남대학교에는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이 있어서 제조 창업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제품 제작도 하고 장비도 활용할 수 있고 관련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유센터 지원, 전국에 260개의 창업보유센터에서 기업들을 직접 보유하면서 밀착 지원을 하고 창업보유 서비스와 경영제반 사항을 지원을 하고 또한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정부 사업에 대한 그런 정보도 제공하면서 또한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전국에 가까이 있는 창업보유센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의 경우에는 기존에 서구청 옆에 있던
중기청 청사가 신청사로 옮겨가면서 현재 비어있는 구중기청 광주 전남지방 중기청 청사를 지역의 혁신 창업가를 육성하는 창업 벤처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면은 창업자들을 위한 아주 유용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 헬싱키를 방문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창업 및 해외 진출 안착을 지원하는 거점으로서 북유럽 등 해외 전략 지역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나 핀란드 그리고 싱가포르 이런 쪽에도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구축을 하여서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의 거점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R&D 개발 사업과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확보하고 이런 사업들에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요즘 같은 정보 시대 또한 정부에서 십수년 동안 중소기업을 위해서 R&D나 창업 자금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업데이트하고 그 규모를 확대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의 단계, 창업 초기 단계이든 또는 창업한 지 3년이든 7년 이내 기업이든 그 이상의 기업이든 그 기업이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어떤 자금에 대한 정보는 분명히 정부에서 그런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보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우리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상황을 개선하고 우리 사업화에 도움이 될 만한 R&D 자금에 대한 정보가 지원 정보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지를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거지 그 방법을 몰라서 또한 그런 정보가 그런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필요한 그런 자금에 대한 그런 연구개발 R&D 지원 정책은 꼭 적합하진 않더라도 유사한 그런 자금에 대한 정보를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한 자료나 지원 사업들을 검색하고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도 이제 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들에서 가서 신청한 기업들을 선정을 평가하는 그런 기회가 종종 있는데요. 가서 보면은 항상 신청하는 기업들이 신청하여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들이 그 다음 연도에나 또 다른 형태의 사업들에 신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번 맛을 본 사람이 계속 찾듯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 또한 경험이 있는 기업 그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고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낸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어떤 자금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하를 해보고 사업계획서를 써보고 사업을 수행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계획서는 작성 횟수가 늘수록 계속해서 진화를 합니다. 처음에 공을 들여서 계획서를 만드는 건 첫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건 어렵지만 나중에 처음 만들어진 사업 계획서에 개선을 한다든지 추가를 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내용을 좀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계획서는
계속해서 작성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비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고, 그 다음 창업 3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창업 자금이 있고, 창업 3년에서 7년 안에 있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창업 자금이 있고, 또한 기술개발 자금으로 R&D 자금으로 가면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창업 성장 기술개발 사업이 있고, 창업 3년 이내, 7년 이내의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 있고,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출하해서 기업의 R&D 역량을 계속해서 제고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R&D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사업 공고와 접수 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매년 사업들이 공고되는 시기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연초 1월에 통합 공고가 된 다음 2월, 3월, 4월 이러한 연초에 개별적인 사업의 세부적인 공고 기간이나 접수 기간이 공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초의 기업은 올해 우리가 어떠한 R&D 사업을,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것인지를 미리미리 일정 계획을 세워놓는 게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인력의 배치나 자원의 배치도 미리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이 매출액에 따라서 또한 업력에 따라서 그리고 또 분야에 따라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의 해당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또한 지원 규모가 충분한지, 아니면 지원 규모가 너무 적은 몇십억 정도의 규모는 웬만한 기업들이 출하하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규모가 적절한지, 총 몇 개의 기업을 선정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 역시 온라인으로 하는지 방문 접수를 하는지도 미리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신청이나 이런 부분도 처음에 하는 건 좀 절차가 어렵고 낯설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온라인 신청 그런 프로세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청 방법을 적용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모든 사업들은 공고되는 사업마다 중기부나 또는 지원기관의 담당자의 연락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공고 내용을 보고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서 우리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이 사업의 성격은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의 정책 방향으로는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 분야에 2천억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그 다음에 3대 신산업 분야에 공모를 우선 지원한답니다. 그리고 상생형 R&D 지원 확대, 테크 브릿지 사업 신설, 이런 부분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올해의 정부가 R&D에 지원하는 중점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신청 자격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 접수인데요. 중소벤처기업의 모든 사업들은 smtech, www.smtech.go.kr을 통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과제 관리 파트에 가서 신청이나 사업계획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공고는 중기부 홈페이지나 smtech 등에 자세히 공고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 사업별로 정부 출연금 지원이나 민간 부담금 현금 부담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정부 출연금이 비율이 높고 민간 부담금의 비율이 적은 그런 사업을 1차적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연합부 부분도
이 R&D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내용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 제외사항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일단 자격은 되지만 자격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기관의 대표자나 과제 책임자가 정부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다거나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청 자체에서 걸러내질 거고 설령 신청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서류평가나 요건 검토에서 탈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도 당연히 안 되겠고요. 금융기관의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경우에도 사업 참여가 제한이 되고, 또한 신청 과제가 유사한 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또는 신청 기업이 이미 이러한 사업들을 유사한 사업들을 수행했으면 당연히 지원 제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R&D 지원사업 신청 절차는 대부분 사업이 공고되면서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서면평가가 있고요. 서면평가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1차적으로 평가위원들이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대면평가는 주로 발표심사,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발표심사나 또는 인터뷰 심사정으로 진행이 되고, 현장조사 부분은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는데, 특히 어떤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중소기업의 실체가 있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전문 인력이나 관련된 장비들이나 사업장이 이러한 R&D를 수행하기 적합한지를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 선정한 다음에 협약을 실시하고요. 사업을 쭉 진행해 나간 다음에 사업이 끝날 때쯤 결과평가를 통해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되고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즉 매출액, 고용 이런 부분들이 사업 끝나고 나서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R&D 지원사업 신청 절차로 사업 공고를 중기부 홈페이지와 SMTec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하여서 SMTech에서 신청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R&D 개발 사업을 정보를 조사하고 정부의 R&D 지원 시스템을 파악하면서 놀랐던 부분은, 정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 공고하는 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들을 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사업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사업들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와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까지도 동영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즉 그냥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기업들이 신청하세요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이 이러한 사업을 신청하려면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또한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작성해야지만 선정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이나 뭐 사업비 관리 방법이나 뭐 최종 평가 준비나 이런 모든 것까지 동영상이나 강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도 SMTech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가시면 파악할 수 있고요. 이 강의와 함께 저도 몇 개의 동영상과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이나 이런 부분까지 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미 정부에서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영상과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께 참조하시도록 함께 첨부하도록 할 테니까 첨부된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러 사이트가 있겠지만 특별히
3개의 사이트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SM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지원에 대해서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포털 사이트로 K-스타트업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또 지원기관 이런 공공기관들의 모든 기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비즈인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보시면 창업 지원 사업 포털로서 K-스타트업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으로서 SM테크 사이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모든 기관의 또는 지자체의 정부 부처의 모든 사업들을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마당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파란 박스 안에 보시면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제도, 동방전장 이러한 기업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의 전 분야를 총망라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정보들을 구축하고 기업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정부 R&D나 여러 지원 사업들을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가 R&D 개발 사업에 대해 지원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